만약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요. 아까 6억짜리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돈 4억은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는데 서울 경기권은 어떠냐면요, 여러분. 10억짜리 집을 샀어. 근데 6억의 대출을 받았어. 여기에 전세를 2, 3억에 세팅이 가능해요. 누가 부산 같으면 10억짜리 집 샀는데 6억의 대출을 받았어. 누가 집 들어오겠어요? 오히려 해운대 마린시티나 중동, 그리고 좌동, 우동 다 여기보다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 이때 그런 거래량들이 상승 신호탄을 터뜨렸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휴대폰이나 오픈 채팅으로 상담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개인 상담 같은 경우에는 댓글에 온라인 고민 상담 구글 폼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집 사도 되는지, 안전한지, 너무 많이 상승한 건 아닌지, 아니면 서울 경기권은 많이 올랐는데 부산은 인구 없으니까 이렇게밖에 안 올라가지 않을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산의 시장을 보면요, 여러분, 2021년도 가장 많이 상승했다가 22년도부터 가격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과거를 보면 이렇게 미친 듯이 급상승했던 장이 딱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있지만 이게 거의 15년 만에 돌아온 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주기에 이만큼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급 하락을 했던 시기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이 최저점인지 아니면 좀 더 오를 여력이 있는지는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22년도부터 부산이 하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왜 하락을 하기 시작했는지 역사를 보면서 앞으로를 예측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1년도 이때 코로나 다 겹치면서 유동성 풀렸고, 그래 급상승한 건 알겠어. 이때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인해서 경제도 어려워졌고 시중에 돈도 안 풀렸고, 그리고 임대차 3법부터 해서 온갖 정책, 규제, 대출 다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면서 하락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급 하락을 했을 때 정부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펼쳤고,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애 최초가 언제 가장 먼저 나왔는지 아시나요? 이 정책이? 지금은 익숙해졌는데요. 이 생애 최초가 처음 나온 게 바로 22년도예요. 22년도 부산에서는 이 정책이 굉장히 생소했고요. 서울이나 경기권에서는 이 생애 최초가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서울 애들이 집을 많이 샀는지도 한번 볼 건데요. 시장이 급하락하면서 갑자기 거래량이 줄어들었고 정부에서는 완화 정책은 펼치면서 시장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누구를 이끌었냐 보면요. 생애 최초라고 하면 20대 아니면 30대잖아요, 여러분. 급상승했을 때도 연끌 가장 많이 한 세대들이 30대부터 50대예요. 근데 주거 사다리는 열어줘야 얘네가 나중에 자산을 불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생애 최초가 가장 먼저 나왔었고요. 한도 6억까지 DSR 안 보고 주택가액 한도 제한 없다. 무조건 6억까지 한도 해준다. 이게 굉장히 파격적이었거든요. 지금은 익숙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하나도 익숙하지 않았고요. 23년도부터 사실 서울은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이걸 누구 탓으로 돌렸냐 보면요. 생애 최초 일으켰던 30대 너네가 갭 투자 많이 했지 않냐. 선대출 후전세라는 게 있어요. 만약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요. 아까 6억짜리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돈 4억은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는데 서울 경기권은 어떠냐면요, 여러분. 10억짜리 집을 샀어. 근데 6억의 대출을 받았어. 여기에 전세를 2, 3억에 세팅이 가능해요. 누가 부산 같으면 10억짜리 집 샀는데 6억의 대출을 받았어. 누가 집 들어오겠어요? 절대 안 들어와요. 근데 서울이나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들어와요. 10억짜리 매매가에 6억 전세, 3억 후전세. 3억의 후전세는 보증보험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했냐면 이 3억도 보증보험 들면은 나중에 어쨌든 전세금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증보험 내가 들어줄게. 그러니까 들어오세요 하면은 서울에서는 이 후전세 3억까지도 가능했어요. 부산은 사실 너무 보수적이고 완전 꽉 막힌 집단들이어가지고 이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좀 깨어있는 소장님 그리고 들어오시는 분들을 설득하면 요게 가능하기도 해요. 그래서 22년도에 이 생애 최초가 처음 나왔고 최근에 20, 30대가 집을 많이 샀고 정부가 바뀔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솔직히 여기서 누가 대통령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은 다 필요 없어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봤을 때
빨간당보다는 파란당 확률이 커 보여요. 그러면 파란당이 됐을 때 어떤 정책이 뭐 많이 나올까 생각해보면요. 저는 이 생애 최초 대출이 가장 먼저 사라질 것 같아요.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나온 거였죠. 근데 규제를 하고 집을 좀 못 사는 이제 파란당이 만약에 들어온다 하면 막을 수 있을 만한 지금 현재 정부 정책 뭐가 있을까 하면 저는 이 생애 최초 대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사를 보면서 이 기사 적은 이 기자는 그래도 부동산 정책이나 흘러가는 흐름에 대해서 좀 눈치를 보고 있구나. 이 사람은 조금 시장 돌아가는 상황을 안다라는 사실 생각이 들었어요. 생애 최초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얘가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그리고 안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고려는 해볼 만하다. 한도 6억까지 나오는 일반 은행 대출 활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좀 빨리 움직여라. 6월 달에 정부가 바뀔 거고 얘가 바로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메뉴판 안에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는 일개 유튜버입니다. 이게 맹신하시면 안 되고 그냥 저의 내피셜. 하지만 고려해볼 만하죠. 23년도에 그럼 여러분 가장 핫했던 거 뭐가 있을까요? 지금 계시는 분들이 20, 30대잖아요. 가장 알만한 거 저는 요 특례보금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디딤돌 대출 중에 주택 가격을 9억까지 사게 해주는 정책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특례보금자리 서민들을 위한 게 바로 디딤돌 대출이잖아요. 너네 집 사게 해줄게. 요 보금자리론으로 9억까지도 봐준다. 서민 아니어도 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집 대출한다고 했을 때 직업 없거나 원천징수 없거나 소득금액 증명은 없으면 대출 내주나요? 대출 절대 안 놔줘요. 근데 23년도 시장을 생각해보면 서울은 꿈틀꿈틀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부산이나 일부 지방은 완전 망했던 시대잖아요. 이거 봐봐요. 실직했어도 신청이 가능했던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지금은 이제 또 이거 기억도 안 나요. 23년도 1월 달부터 얘가 시장의 거래량을 이끌었고요. 23년 10월 정도에 이 일반 상품을 완전 없애버렸거든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텄고 생각보다 집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근데 중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시는 분들 계시면 30년 만기 또는 40년 만기밖에 없어요. 디딤돌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에는 30년 만기 해야 되거든요. 이때 23년도에 반짝으로 50년 만기가 나왔어요. 저도 23년 상반기에 갈아타기를 진행했었거든요. 솔직히 이 주택가의 9억과 50년의 이 조건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와, 9억 이하의 집을 하나 갈아탈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는 그거는 과감히 포기했고요. 이때 23년도 미친 듯이 아직 부산이 하락하고 조금 이 거래량 트기 전에 좀 더 이 하락장의 갭이 좀 덜 벌어졌을 때 상급지로 가보자 라는 생각에 9억 이상을 매수하긴 했는데요. 진짜 너무나도 저에게 매력적이었어요. 저는 사실 돈을 좀 많이 번다. 그리고 가진 현금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이 신생아 특례를 고민한다면 그거 고민하지 말고 9억 이상 집으로 갑시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그럼에도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 대출 문제가 있었죠. 60대도 50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우리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는데 110세에 만기가 되니까 이론적으로는 맞지 않다는 거죠. 3, 4개월 만에 반짝 있다가 없어졌었던 대출 상품이었거든요. 일반 은행에서요. 그때 당시에 뉴스를 갖고 온 거예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9억 이상 고가 아파트 많이 샀고요. 거래량 증가하면서 서울권 스타트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부가 갑자기 너무 급격하게 오르고 있어 하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만기 축소했죠. 보통 근데 30년 또는 40년 6억 이상 집 사지 마 하면서 이제 특례보금자리론 판매 중단했다는 것은 디딤돌 생각하는 사람들 무조건 6억 이하 생각해라. 신혼부부들 상담해보면 7억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이 디딤돌이 금리가 너무 싸다 보니까 포기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특례보금자리 9억 이상 그만 사라. 상급지 너무 많이 벌어진다 하다 보니까 요거를 바로 중단시켜버리더라고요. 23년, 최근 3년 전 정책까지 한번 활용을 해봤어요. 이제 좀 더 가까이 와볼게요. 24년도에는 어떤 정책이 있었나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신생아 특례랑 관계없어도 집을 사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지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4년도 신생아 특례 대출 나오면서 대부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파급력 별로 없을 거다. 저 또한 그렇게 얘기했어요. 특례보금자리가 너무 파격적이다 보니까 이 신생아 특례가 얼마나 대출이 있겠냐 생각을 했는데요. 거래량 반등의 불쏘시개 될까? 하지만 여러분, 저는 특례보금자리란 만큼
파격적이진 않지만 지금 시장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신생아 특례예요. 좀 이따가 제 매수하신 분들 매수 사례도 제가 조금 보여드릴 건데요. 대부분이 신생아 특례예요. 그거 아니면 예비 신혼부부. 부산의 아파트 거래량 33개월. 드디어 이렇게 깊은 하락장 속에서 평균 거래량 이 3,000건을 돌파했거든요. 이게 가격 상승의 신호가 될까? 이 지금 뉴스가 9월 달이거든요. 부산이 움직인 시기는 24년 7월이라고 생각해요. 뉴스 기사 이렇게 떴죠. 이때 당시 24년 7월에 삼익비치가 뭐 특별건축 재건축으로 99층 올라간다 이 기사가 뜨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면서 한 달 동안 거래량이 30건이 터지더라고요. 그래 싸긴 싼데 이게 무슨 일일까 생각했는데 세력들이 진짜 들어오더라고요. 솔직히 이 사람들이 어디서 정보를 얻고 산 건지 저도 좀 궁금하긴 한데 일단 그냥 거래량으로만 봤을 때 24년 7월 삼익비치 거래량 30건 터졌어. 부산에서 해운대보다 가장 먼저 여기가 상승의 바람, 거래량을 일으켰네. 요거 뜨고 나니까는 남천자의 뭐 신고가 빵빵 터지네.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대남 라인이 강세잖아요. 오히려 해운대 마린시티나 중동, 그리고 뭐 좌동, 뭐 우동 다 여기보다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 이때 그런 거래량들이 상승 신호탄을 터뜨렸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휴대폰이나 오픈 채팅으로 상담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개인 상담 같은 경우에는 댓글에 온라인 고민 상담 구글 폼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